그렇죠. 그 시절 엔지니어가 제 시대 때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거의 의대하고 자동차학과 그리고 IT 우리 전자계산 컴퓨터공학 쪽이 거의 비슷하게 치렀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 다르지. 지금은 뭐 공대 깊이 어쩌고 사회 나와도 대우가 그렇게 안 쳐주니까 솔직히 나라를 성장시킨 거는 IT 공돌이들인데 그만큼 대우는 똑같이 힘들게 공부해도 대우가 안 좋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똑똑한 애들은 점점 안 오고 딴 데 못 가서 밀린 애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IT 쪽 졸업하는 분들은 우수한 인력이 별로 없죠, 많이. 근데 한때 저희 졸업할 때만 해도 진짜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컴퓨터공학과, 전자계산학과 뭐 이런 데 갔어요. 되게 똑똑한 애들이 많았지 그때는. 국가에서 인력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 똑똑한 애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대우가 뭐 공부는 뭐 의대급으로 했는데 뭐 대우가 다르니까 IT로 남고 싶었던 친구들은 외국으로 갔습니다. 외국계사 외국으로 갔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외국 가기 싫었던 친구들은 자 고시를 쳤습니다. 또 변시를 쳤습니다. 변리사 외국으로 가고 그리고 저같이 이도저도 귀찮아 다른 길을 가보자. 난 이쪽도 재밌을 것 같아. 금융 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IT를 제대로 끝까지 하고 싶어. 한 가지 더 있다. 길이 하나 더 있어요. 국내에서 IT를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가 오너가 되는 거예요. 오너가 회사를 차려서 성공시키면 푸근하게 대우받으면서 할 수 있고. 근데 어디 월급 받으면서 국내에서 사실 똑똑한 친구가 남아있기는 우리나라는 좀 힘들죠. 그만큼 대우 자체가 인식이 그냥 어떻게든 위에 사람들은 이 IT 공돌이들을 꼬셔가지고 어떻게든 일을 부려먹어가지고 자기가 이득 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에 이제 깨어난 어떻게 보면 모바일이 좀 활성화되면서 조금 깨어있는 사장님들이 좀 생기면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을 수 있는데 한때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보가 아니잖아. 그리고 점점 옛날처럼 뭐 애국심, 열정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에 인터넷 다 되고 하는데 옛날처럼 뭐 그런 걸 어디 버티나. 비교가 다 되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하는 시간이 뭐 예전에 일할 때 보면 저희는 거의 월화수목 그 다음에 금금금 이렇게 일했거든요. 연구소 같은 데서 일할 때 뭔지 아시죠? 월화수목 금금금 안 쉰다는 얘기예요. 풀출근 가끔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운 좋으면 쉬고 아니면 풀출근 막 그렇게 연구소에서 막 일하고 하는데 대우 자체는 뭐 의사 되는 거나 뭐 이런 쪽 사자하고 영 차이가 많이 나잖아. 한국에는 밤새고 막 야근도 거의 밥 먹듯이 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느 똑똑한 사람이 요즘에는 비교가 다 되는데 남겠어요. 연봉이 그렇다고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니고 IT 연봉이 비교적 그냥 보면 높은데 이거를 시간당 나누면 연봉이 되게 낮은 거예요. 일하는 시간당 연봉을 나눠버리면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냥 단순 연봉 비교만 하면 다른 직군에 비해서 중상위권이잖아. 근데 일하는 걸 따져야지. 월화수목 금금금 나오고 야근 밥 먹듯이 하고 뭐 그러면은 연봉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재들은 사실 많이 여기저기 다른 분야로 다 쪼개졌다고 본 게 맞아요. 우리나라가 절대 소프트웨어 강국이 될 수 없는 IT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그 위상도 좀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하드웨어 같은 거를 물량으로 밀 수는 있었으니까 하드웨어 쪽은 아직도 강세인데 절대로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 왜냐하면 정책하는 사람들이 IT에 정확히 제대로 하는 사람도 전문가도 없고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돈이
돈만 들어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을 지원을 하잖아. 그러면 얍삽하게 중간에서 하이에나들이 이거 그냥 프로젝트 막 자기들 짜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돈 빼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안타깝죠. IT 하는 후배들도 지금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후배들이 저한테 조언하면 그래서 얘기를 해요. 너가 IT를 끝까지 하고 싶으면 어릴 때 회사를 창업해서 벤처를 하든지 차라리, 아니면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국을 가라. 외국계를 가라. IT를 남고 싶으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쵸? 회식비, 접대비, 인건비가 높아야지 열심히 일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웃긴 게 또 IT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저자세가 많아. 그래서 프로젝트를 정했으면 사실은 동등한 입장을 갖고 어떤 걸 구축해주면 같이 만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갑 쪽에서 말할 때도 뭐 이거 해주세요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만들잖아. 그러면 거의 프로젝트가 끝나갈 때쯤에도 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뒤집어 엎어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래버린다고. 그럼 밑에 만든 애들만 이제 죽어나는 거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시스템의 완성도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기간이 너무 짧은 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니까. 일례로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금융 쪽에 있잖아요. 금융에 뭐 카드사나 은행들, 저 이쪽도 있어 봤거든요. 은행들 보면 차세대 시스템 구축 거창하게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갈아엎어갖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카드사나 뭐 은행 다 보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요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거의 한 5년마다 해. 5년도 얻을 때 짧을 땐 3년. 5년 3년마다 매번 구축한다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뻘짓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차세대 시스템 구축했는데 5년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돈은 돈대로 쓰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아까처럼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래. 제대로 안 만들고 마지막 기간에 엎고 하면 새로 만들고 막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똑바로 만들어질 리가 있나. 한 3년만 써도 삐걱삐걱 끓이지. 맞아요. 차세대 고도화 말은 좋아. 맨날 그래. 차세대 고도화, 차세대 고도화. 똑같은 소리야. 만들 때 똑바로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시키는 놈도 문제고 전문가가 없고 받아놓는 놈도 뭐 줏대가 없어가지고 이게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휘둘리다 보니까 열심히 만드는데 예를 들면 1년짜리 프로젝트라고 하자요. 근데 보통의 경우가 한 8개월쯤 되면은 최종 안건을 뭐 이렇게 검사를 한단 말이야. 요전에 이미 피드백을 잘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가 답답한 게 최종 검사 전에 이제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시킨 애가 이거 내가 원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잖아. 그러면 남은 3, 4개월 동안에 다시 만들어야 돼. IT 하는 사람들이 그게 대한 강하게 얘기도 안 한다니까. 무조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무조건 해 이런다고. 그러면 1년 기간 잡은 프로젝트를 시스템을 3개월 4개월 만에 만든다 생각해봐요. 밤새고 날 쪼개서 열정적으로 만들어도 당연히 시스템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세대 고도화 해봤자. 그러니까 5년도 안 쓰고 3년만 되면 삐걱삐걱 되는 거야 프로그램이. 그럼 또 하는 거야. 그럼 돈은 돈대로 들죠. 그렇습니다. 더 길게 얘기해 뭐해. 안타까운 현실이죠. 참고로 저는 스펙트럼을 되게 넓게 다 해봤기 때문에 개발자부터 뭐 PMO까지 다 해봤어요. 분야도 인베디더부터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사항을 더 잘하는 걸 수도 있죠. 제가 여러 분야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뭐 공기업도 다녀봤고 중소기업도 다녀봤고 파견도 다녀봤고 다 해봤어요. 녹록치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